안녕하십니까. 저는 독학 논술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러 나온 이지원입니다. 독학 논술을 어떻게 시작을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얻은 정보들을 나누어 주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6논술 하시는 분들한테 독학 논술 추천하진 않고요. 한두 개 아니면 3개 이하의 논술 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독학 논술을 매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논술 학원을 보통 가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지만 시간적으로 되게 애매해요. 수능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자소서 쓸 시간이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학원에 가면 보통 정해진 답을 기계적으로 베껴 쓰는 활동을 해요. 10시간 논술 학원에 앉아있는 것보다 한 번의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논술 학원이 그렇게 더 뛰어나다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논술 학원을 보내줘서 내가 그 시간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논술 공부를 안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 논술 학원을 추천하지만 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논술을 시작해볼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독학 논술을 추천합니다. 저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당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한 학교당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늦게 공부를 시작하든 빨리 시작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단 하루를 논술 공부를 하는데 할애를 했어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찬찬히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다른 공부에 쫓기지 않도록 그렇게 시간표를 짰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조언을 구해보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저만의 기술을 터득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3회독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먼저 3회독을 하기 전에 기출문제와 예시 답안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있고요. 예시 답안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EBS나 아니면 사설 인강 사이트들 같은 데서 책 한 권 정도 사시면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예시 답안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무조건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예시 답안을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회독을 시작할 것인데요. 먼저 문제를 읽고 뭐가 됐든 무작정 써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워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일단 써봐야 됩니다. 2회독부터는 예시 답안을 읽습니다. 여기서 학원에서는 못하는 셀프 첨삭이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예시 답안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읽을 때 글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로 노트 한 권을 만들어서 제가 느낀 것을 적어왔는데요. 예를 들어 1번 문제는 무조건 양괄식으로 하는구나. 예시 활용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하는구나. 썼던 어휘 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어휘가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노트에 정리를 해두시면 편합니다. 3회독으로 갑니다. 이 예시 답안을 충분히 한 2시간 정도 찬찬히 읽어본 다음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써봤자 내가 그대로 똑같이 써내려가는 것밖에 더 되지 않나? 머리에서 느끼는 것과 손이 익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이 이런 양괄식 구조나 아니면 형식, 어휘 같은 걸 진짜로 체화했는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렵기보다는 몸이 귀찮아서 많이 생략하고 싶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3회독이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회독을 하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이것을 하루에 한 번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10번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10번을 했고요. 저는 10번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 6번 정도 했을 때는 내가 이미 알아요. 이 학교의 문제의 답은 어떻게 정해져 있구나.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럼 기출 문제가 10개 있어야 되는데 최근 3개년 내에 10개를 뽑으셔야 돼요. 어떻게 3개년인데 3개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학과나 다른 계열의 문제도 뽑아봐야 돼요. 문제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나올 것 같은 주제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고 아니면 해보고 싶은 주제를 골라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개년을 다 뽑아서 10번을 하시면 한 학교당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서 전체 글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반 문제가 원래는 찬반 토론 형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시험에는 검사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기소하라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언뜻 보면은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찬성반대는 내가 한 입장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지만 변호와 기소는 내가 어느 정도 부분까지 인정하고 처벌을 약화시켜줘라, 감안해줘라 이렇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가장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키워드를 동글뱅이 쳐서 지나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중요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 문단당 그 전체를 통달하는 키워드 두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정도만 그대로 옮기고 나머지는 자신의 말로 풀어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기 전에 동그란 시간표를 먼저 그렸어요. 3번 1번 문제를 푸는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3번 문제 풀겠다. 작은 간이 시간표를 그려서 실었고요. 한 문단이나 한 문제 읽고 난 뒤에는 꼭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글로 정리할 것인지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것으로 어떻게 내가 글을 써내려 가야겠다. 왜냐면 까먹잖아요. 나중에 꼭 적어뒀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뽑힐지도 안 뽑힐지도 모르는데 내가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원하는 대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독학 논술을 통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